안녕하세요 여러분, 건패스 국어의 팽현아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건패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국어 과목을 공부할 팽현아라고 해요. 이름이 되게 어렵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제 이름을 듣고 맞춘 친구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성이 되게 독특하고요. 팽씨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현 그리고 하예요. 현하라는 이름은 여러분들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 현하라는 이름은 처음 보시죠? 근데 이제 제 이름이 워낙 독특하기 때문에 전국엔 아마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모난 창에다가 이름을 검색해 보면 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강의를 한 영상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책을 썼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근데 그걸 일일이 이렇게 다 이야기하기는 되게 부끄럽고요. 그죠? 사실 그 강의를 촬영하기 전에 선생님 소개, 선생님 자랑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말보다도 사실은 여러분들과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교재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할 강의를 보시면 제가 어떤 사람이고 여러분들과 어떻게 호흡을 하고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 그걸로 다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뭘 했고, 어떤 책을 썼고, 어디서 수업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일일이 다 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모난 창에다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이름이라, 팽씨가 있네? 그리고 이제 보통 많이 드는 생각이 그거죠. 팽현아? 그러면 개그우먼 팽현숙이라는 분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오늘은 우리 개념 있는 국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OT 강의예요. 자, 여러 가지 강의명이 있어요. 아마 이 강의명이 강의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은 이 국어 공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기본적인 개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어 과목 자체는 사실 우리말로 배우고 우리말로 하는 공부이긴 하지만 각각 그 문제나 지문에서 사용되는 용어들 중에서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도 많아요. 그거는 국어 과목에서만 사용되는 특별한 개념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표현법 같은 경우에 역설법, 은유법, 의인법 이런 표현들 자체도 평소에 우리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주 접하는 용어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국어 과목이 어렵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얘기해요. 야, 우리말인데 왜 그걸 못해? 국어는 우리말인데. 근데 사실 국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우리말이 아니라 우리말로 된 문학을 배우고 우리말로 된 글을 배우고 우리말과 관련된 문법을 배우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언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런 개념들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의명을 개념 있는 국어. 그래서 공부할 때도 개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개념들이 중요해서 강의 이름을 개념 있는 국어라고 정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공부해야 될 시험은 어떤 종류의 시험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검정고시 과목에서 도대체 국어 시험은 어떠냐? 자, 제가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역시 이 녹색 창에다가 검정고시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면 검정고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나와요. 그런데 연관 검색어 중에서 2017 검정고시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2017학년도부터
검정고시의 내용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전까지는 그 이전의 교과서, 국어 교과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가 출제되었다라고 한다면 2017학년도부터는 변화된 교육과정에 맞춰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교재와 이 강의는 새로운 교육과정 2017학년도에 새롭게 바뀌게 되는 시험에 맞춰서 만들어진 강의이고 교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고등학교 국어 1, 2 과정인데 기존에 옛날에 나왔던 방식이 아니라 2009년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새롭게 바뀐 교과서 내용에 따른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교재도 이렇게 세 부분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문학입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으로 나뉘어 볼 수 있고요. 현대문학은 당연히 현대시와 현대소설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도요, 현대시는 매번 시험에 출제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고전문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전시가와 고전소설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는데 문항의 비중을 따지면 현대문학 쪽이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시하고 소설 중에서 비중을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시 같은 경우가 주요도 면에서는 조금 더 높아요. 그런데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 전체적인 부분의 내용이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작은 일부분이 나오고요. 그 일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도대체 검정고시 국어시험은 어떻게 출제되는가라는 부분이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우리 홈페이지에 가시면 우리 검패스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런 기출문제에 대한 풀이가 또 있거든요. 영상이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다른 영역에 비해서 문학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문학 파트 중에서도 역시 현대문학을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현대문학만 공부해야지?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1년에 2번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1회 시험과 2회 시험이 동일하게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르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시험의 경우는 고전문학 중에서 고전소설이 출제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대비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현대문학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되 고전문학, 고전시가와 고전소설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주요 작품들을 위주로 해서 반드시 살펴봐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서인데요. 독서는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명문, 논설문으로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설명문과 논설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토론 같은 경우도 있고요. 광고문, 기사문 같은 경우도 아주 다양한 글 종류가 제시돼요. 아무래도 최근에 우리가 읽기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한 설명문이나 논설문만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기사도 접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글 읽기를 실생활에서 접하다 보니까 이런 생활의 변화에 맞춰서 교육과정이 변했고 거기에 맞춰서 시험의 출제 방향도 변하겠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글 읽기가 출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맞춰서 수업을 준비했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가 이제 현대 문법인데요. 문법 역시 현대 문법과 고전 문법으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문항 배치 순서로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현대 문법 같은 경우가 가장 먼저 나와요. 그래서 한 1번부터 4번, 많게는 1번부터 5번까지 정도가 문법과 관련된 문제, 일반적인 우리와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고전 문법은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덜 나왔으면 좋겠다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네,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요, 나오는 부분들만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주요한 포인트를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분류를 하면 문학, 독서, 문법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출제되는 총 문항수는 25문항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항당 그렇죠, 배점이 4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문항은 모두가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사지선다라고 하거든요. 문제 보기가 1번부터 4번까지 4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험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에 우리 기출문제들 이렇게 풀이강이 있으니까 기출문제도 한번 보시고 아, 이 정도 시험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검정고시라고 하는 시험의 성격 자체가요, 어떠한 것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등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수료했다라는 정도의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문제 수준 자체가 그렇게 많이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내용들 위주로 해서 준비를 해 두신다라고 한다면 시험 자체가 어려운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결과는 그렇죠, 합격 자체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죠. 그런데 내 목표는 합격이 아니라 나는 여기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어, 만점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거기에 그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출제되는 문제 유형 자체는 전반적으로는 평이한 편이나 고득점을 요구하는 친구들, 고득점을 희망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심화 문제까지 풀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더 깊이, 더 많이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시험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봤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할 건가요? 라고 하는 부분이죠. 크게 두 가지, 교재와 인터넷 강의로 나뉘어봤어요. 교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아마 받아보신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토지 에듀라고 했는데 사실은 건패스라는 이름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에 여러분들 교재를 받아보시면 첫 번째는 교재의 내용이 되게 두꺼워서 놀라실 수 있고요. 왜 이런 거, 그지? 그런데 사실 교재가 되게 두꺼워진 이유는 안에 설명을 많이 담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펼쳐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재에 보시면 각각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설명을 해놨어요. 행과 행 사이에 행간주라고 하는 걸 넣어서요, 여러분들이 글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어요. 아무래도 행간주가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행과 행 사이가 조금 작은 글자들로 채워져 있다 보니까 글을 읽는데 조금 부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내용들, 잘 이해가 안 되었던 내용들은 교재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교재를 가지고 혼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재를 만드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이니까요. 이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재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제가 옆에서 같이 수업을 도와줄 수 있도록, 공부를 도와줄 수 있도록 인터넷 강의가 제공이 될 겁니다. 홈페이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 OT 강의를 저와 함께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국어 과목에 대해서는 강의 진행 방식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국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국어 과목이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더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외워야만 하는, 기억해 두어야만 하는 그러한 개념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기출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할 거고요. 기출 문제를 살펴봐야 실제 검정고시 시험이 어떻게 출제된다라고 하는 걸 파악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각각의 문학이나
또는 독서나 문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개념 정리를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수업 시간에 다 하기에는 되게 무리예요. 그래서 사실 뭐 수업으로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조금 더 잘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뭐 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인 부분도 좀 그렇고 해서 교재의 내용을 차곡차곡 정리를 잘 해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읽어두시고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개념 얻으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파악해 주시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 고전소설 이런 파트에서 각각 다 정리를 해 두었기 때문에 수업에 들어오시기 전에 그런 내용들을 반복해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 같은 경우 각각의 작품들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질 겁니다. 당연히 독서 같은 경우도 독서 지문에 대한 설명, 문법 같은 경우도 문법 이론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문학을 대표로 해서 작품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주요 작품들, 출제될 수 있는 작품들만 뽑아서 작품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마지막으로 설명을 제대로 들었는지를 확인하려면 그렇습니다.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그래서 예상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과 수업에 대한 이해를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예상 문제 풀이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의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건패스에서 국어 과목을 함께 준비할 거니까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회사를 통해서나 아니면 학원 홈페이지, 학교, 건패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공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를 하나 드리면 제가 현장에서 우리 친구들을 만날 때도 하는 이야기가 이 강의, 수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아봐야 50%인 것 같고요. 나머지 50%는 여러분이 채워야 그게 100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50점짜리 강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공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채워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꼭 시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의 50%,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의 50%를 채워가지고 꼭 100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시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길,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OT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본 강의에서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